일본 전범 기업의 부흥을 노리는 전쟁 국가 일본의 충격적 역사.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전쟁 배상금 2억량에 일본은 환호한다. 청일전쟁은 일본 국가 독점 자본주의 탄생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천우신조라고 기뻐한다. 일본 방위산업은 1887년 사천톤급 순양함 건조시설을 요코스카에 건립하면서 태동한다. 무역업과 해운업을 하는 이와사키 야타로는 미쓰비시 우편기선이라는 해운회사를 운영한다. 1874년 대만 원정 당시 다른 해운회사들이 신정부군 파견 운송선 제공을 거부할 때 미쓰비시는 과감하게 운송선을 제공하는 그의 도박은 성공한다. 1875년 강화도 침략 당시 미쓰비시 상해 선박들이 군수품을 운송하였고 1877년 세이난 전쟁에서도 운송을 독점하였다. 정부 해상 운송을 독점한 결과 두 척의 배로 시작된 미쓰비시 상해는 1877년에는 61척의 기선을 소유하는 대기업으로 조선업 은행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탄생부터 친정부적 성향을 지닌 회사로 사무라이 출신임을 활용한 인맥관리와 기생들을 적극 활용한 접대로 이후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막대한 정책 지원을 받는다. 1884년 메이지 정부 소유의 나가사키 조선소를 빌려 배를 건조하다가 1887년 나가사키 조선소를 인수하고 조선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것이 미쓰비시 그룹이다. 일본 해외 식민지 팽창과 더불어 일본 공업화의 주축을 맡은 미쓰비시는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전쟁 재벌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다. 보상을 거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식민지 조선인을 강제 노동한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다. 오히려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을 비하하는 토착 왜고들의 막말만 드러난다. 미쓰비시 그룹의 대성공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일본 재벌은 정경유착, 전범기업 낙인을 남긴다. 이런 일본 전범기업의 기생접대, 정경유착 문화는 친일 매판 자본가들에 의해 한국 경제성장 모델로 정착된다. 1900년대 초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관료제와 결합한 독점자본주의는 1896년 야타 제철소 건설하며 일본 군수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1930년 국가총동원 체제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의 방위비 비중은 70% 이상, 1944년에는 무려 86%를 차지했다. 1919년 일본의 군수 생산 능력은 세계 3위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참여한다. 하코다테 요정에서 현관이 어두워 백엔 지폐에 불을 붙여 신발을 찾는 풍자와는 당시 고도 성장기 일본 모습이다. 전쟁 국가와 전쟁 기업의 상생은 일본의 불행이 된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전비 경쟁. 1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의 건함 슬로건은 세컨드 투 넌, 즉 이등은 필요없고 무조건 해군력 1등이다. 1920년 일본은 88함대, 즉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으로 구성된 해군 주력 함대의 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1921년 워싱턴 군축회담에서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는 10년 동안 중단한다. 미국, 영국, 일본의 주력함 및 항공모함 보유 비율은 5대 5대 3으로 한다. 일본은 이 군축 조약에 매우 불만이었다. 총리 대신 하라 타카시가 1921년 조약 체결 직전에 암살된다. 당시 상해 임정은 이승만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지만 서구 열강은 철저히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자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극동민족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소련 주도 공산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된다. 1929년 대공황 발생, 일본 전쟁의 길로 들어서다. 1931년 근본위제에서 벗어난 영국은 영연방 경제 블록을 바탕으로 고정환 율제 채택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킨다. 1934년 근본위제를 포기한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산업부흥법, 상호무역협정법 등 경제를 회복시켰다. 스탈린은 유휴 농민을 강제 이주시켜 공장 노동자로 강제 전환하며 세계 최초로 개발계획 경제로 고도 성장한다. 1928년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에서 공업 생산은 2배 이상, 전력 생산은 2.7배 성장했고 실업률은 제로였다. 히틀러는 중앙은행 총재 샤흐트를 임명, 제1차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전시 경제체제 하에서 금융을 통제한다. 헬마르 샤흐트 관치금융으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대공황을 진정시킨다. 샤흐트 관치금융은 당시 유학 중이던 이치마다 히사토에 전수되어 패전 이후 일본은행 총재로 일본 부흥을 이끈다. 관치금융 기법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부패 정치자금을 대가로 정경유착과 친일 매판 자본가 육성에 악용된다. 대공황 당시 일본은 1932년 근본위제를 탈퇴하고 엔화를 평가절하하며 수출을 유도하고 군비 팽창에 나선다.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일본은 1934년 워싱턴 군축조약 탈퇴하고 만주를 침략하며 전쟁국가로 변신한다. 1941년 이후부터 연간 항공기 3,500대, 전차 1,000대, 함정 8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방위산업의 대규모 양적, 질적 팽창을 이룬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도시바 등 민간 기업이 첨단 군수기술과 제조 관련 고급 기술들을 직접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 시기 일본은 경량급 전투기 제로센과 야마토 전함 등 당시 기술력 측면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무기를 개발했다. 태평양전쟁 패배 이후 일본 군수산업 해체? 1945년 8월 포츠담 선언에 따라 모든 군사물자의 제조와 유통이 금지되면서 방위산업 기반이 소멸한다.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지 HQ에 의해 대규모 기업 집단은 해체 분할되고 군수공장은 민수로 전환됐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생산, 연구 모두 금지되자 개발 생산업체들은 트럭, 오토바이, 농업용 기계 분야로 전업하거나 연합군 군용 차량 수리 등을 하며 연명했다. 패전 이후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로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서 일본은 완전 최악의 경기 침체기였다. 1949년 미 GHQ는 디트로이트 은행 조셉 도치를 공사로 파견시키고 재정 균형화, 금고의 신규 대출 제한, 보급금 삭감을 통해 긴축 재정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조선 특수 탄생. 조선 특수란 한국 전쟁 당시 일본이 미국의 병참기지로서 전쟁 물자를 공급한 것이 일본 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다. 1947년 공산주의 봉쇄 전략 트루먼 톡트린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인 군사적 경제적 원조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이것이야말로 천우신조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기사회생한 일본 방위산업체. 한국전 발발 직후 1년 동안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 1,500만 달러로 일본은 패전 7년 만인 1952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다. 한국전쟁 기간 미국 군수물자 구매액은 당시 금액으로 10억 달러, 1955년까지 간접 특수로 36억 달러다. 일본이 조선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약 40억 달러, 당시 일본 한 해 국내 총생산 GDP 5분의 1에 해당한다. 2005년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막말을 내뱉는다. 극우파 구로다 기자는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3억 불 지급에 대해 한국인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한국민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떼돈을 번 것은 일본이다. 방위산업체 재건. GHQ는 1950년 경찰 예비대 설립 이후 1952년 해상경비대가 포함된 보안청, 1954년 자위대로 격상된다. 한국전쟁 당시 2년간 약 6억 5천만 달러의 섬유, 운송기계, 금속제품, 정비 등을 미군으로부터 수주했다. 이러한 한국전쟁 특수는 당시 일본의 국방비 총액을 상회하는 규모로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됐다. 이 과정에서 후지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 패전 후 분할된 주요 방산 재벌 기업들이 재통합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후 일본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중요한 후방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평화헌법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패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쟁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포기하고 군대의 보유도 금지해왔다.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에도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 비핵 3원칙,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기반적 방위력 개념 등 비군사화 규범을 정립해왔다. 중국의 강력한 부상에 미국에 대해 아시아 전략과 이해가 일치함에 따라 비군사화 규범들이 수정 변경되고 있다.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 2010년 이후 동적 방위력 그리고 기동 통합 방위력으로 자위대 군사력 증강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1967년 정립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수정을 집요하게 요청해왔다. 2000년대 이후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정치 세력들에 의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4월 아베 신조 내각은 47년 만에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한다.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폐지에 따라 향후 일본 방위산업체는 국제무기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기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은 대미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강력한 미일 동맹 강화는 미국에 편승하는 무임승차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일본 패권의 검은 의도가 깊숙이 담겨져 있다. 지금 일본은 한반도 전쟁을 통해 침체된 일본 경기 회복과 한반도 진출을 통한 대륙 침략을 획책한다. 토착 외구와 한반도 역사전쟁. 정알론에 몰입된 전쟁 국가 일본은 독도 분쟁과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한 한반도 분쟁화를 유도한다. 일본은 사전 공작으로 토착 친일파 양성에 매진한다. 지금 벌어지는 역사전쟁은 토착 외구 사전 정지 작업이다.